네, 픽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특집인데요. 리더십에 여러 유형이 있지만 또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들도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조 임금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관련 연구를 해오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신대 김준혁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정조 연구를 하셨다면 선생님은 사학을 전공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역사 전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사를 예. 전공하셨고 그 중에서 특히 정조 임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까닭은 뭘까요? 글쎄 뭐 다 인연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저는 이제 뭐 천주교 신자 집안에서 자랐는데 네. 제가 이제 자란 마을이 그 정조대왕이 수원을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농업개혁의 터전인 뭐 저수지 만석거 저수지도 만들고 대유평이라고 하는 구경농장도 만든 곳이 제가 자란 곳이에요. 그걸 어디라고 합니까? 수원에 이제 그 북쪽에 장안구에 네. 파장동, 정자동 뭐 그 일대거든요. 정자동이라는 예, 그래서 동네요. 네. 거기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네. 그런 평생 사는 인연이 뭐 자연스럽게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고 그러면서 또 대학원 가서 또 하여튼 우연찮게 정조의 어떤 자료를 좀 보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정조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그 화성행군이라고 하는 네네.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정조가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다선 정약용 선생 얘기도 듣고 네. 근데 사셨던 분들은 네.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럼요. 예. 동네에서요? 예, 그럼요. 학교가 예. 아니라? 예, 저는 네. 뭐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이제 그 지지대고개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그것도 이제 정조가 수원을 행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왔던 고개고 거기에 노송지대라고 예전 이제 정조 때 심었던 소나무들이 쭉 있고 그리고 정조 때 만든 저수지가 있고 하니까 실제 정조가 만든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저희 어려서 자랄 때 네. 정조대왕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 나무는 정조대왕 때 심은 거다 이런 얘기를 그럼요, 어렸을 그럼요. 때 자연스럽게 그럼요. 들으면서 맨날 소풍 글로 다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정조와 함께 자란 거죠. 네, 그러네요. 아니, 뭐 함께 자랐다 그러네요. 오랜 인연이신데 네네. 그런데 나중에 대학원 가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선택할 때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매력이랄까 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제가 그 일제 강점기 시기에 사회주의 독립운동사 전공하러 들어갔었어요. 네. 들어갔다가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규장각 안에 있는 자료를 이제 해제하는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정조 때 만들었던 범우고라고 이제 조선 전체에 있는 사찰 현황을 조사한 정리한 책을 갖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 책을 뭐 알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름이 좀 특이해서 네. 그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 그 서문을 좀 이렇게 보니까 정조가 이 승려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숭유 억불 시대에 불교가 너무 억눌려 있고 그래서 이 불교를 포용하고 승려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 서문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숭유 억불 시대에 이렇게 승려들과 불교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군주가 있을까? 그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숭유 억불의 그런 조선시대 이데올로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행동하는 정조를 보고 야, 이 사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게 그러네요. 됐죠. 그러니까 아니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고 네. 정조 임금이 그걸 쓴 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한 400년 후쯤일 텐데 맞습니다. 네. 조선 체제가 400년씩 왔다는 건 사실 상당히 강고하게 온 거고 그 체제가 유지되는 또 까닭도 있잖아요. 네. 내부의 힘도 있고 그거는 뭐 주자의 힘일 수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와 정조 임금이 그런 글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정조 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에도 여러 번 썼습니다마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 사람이다. 왕으로서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시대는 주자 도통주의가 지배를 하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자를 그 주자 외에 다른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면 죽음으로 가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는데 정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양명학도 당시 사문난적이었는데 양명학은 왕양명의 문장은 고금의 제일이다. 혹은 뭐 노장사상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좋다. 여기에 더해서 서학마저도 서학이라고 하는 것이 군주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무군지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역적의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또 서학을 믿는 신자들은 우리가 거꾸로 그들을 제대로 교화하지 못하고 정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서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를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문화의 어떤 다양한 사상들을 갖다가 포용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이 저는 정조한테는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박해를 안 했던 건 근데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소죠. 왜 그러냐면 최소였다. 윤지충 권상현 사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제 1791년에 그 있었던 사건은 원래 정조는 무혐의 처분하고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었던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남인 내부 안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목만중이라고 하는 이제 신하가 그것을 갖다 집요하게 걸고 넘어갔기 때문에 정조 입장에서는 전체 큰 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지충과 권상현을 이렇게 사약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고육주책의 일환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정조 임금이 천주교 박해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다라고 그렇죠. 연구자로서는 보시는 거. 예,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교우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아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거하고 아니 교우니까 기본적으로 예, 뭐 박해를 했거나 하면 서운하거나 원망의 마음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나 정조 임금은 그 다음에 순조 임금 때 보여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요. 일종의 고유축책이었다라는 건 또 연구자로서 이렇게 짚어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정조 임금의 훌륭한 점은 지금 약간 말씀이 관용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예, 상당히 그렇죠. 네, 네, 저 스님들에 대해서도 그때는 뭐 스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그냥 중 이러고 막 찬시하고 그런 문화도 많았을 텐데 또 어떤 장면들 어떤 뭐 장점이랄까 이런 게 리더로서 빛나 보였나요? 기본적으로 정조가 자기 침실에다가 8글자를 써서 걸어놨어요. 네. 상하사방 균제방평. 조금 그러니까 교수님 잠깐만 이게 라디오라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네. 상하사방. 그러니까 사방. 위아래 사방 전체에 네. 균등하고 균. 가지런하고 네. 그래서 바야흐로 평등하게 백성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균제방평. 균제 방평. 평등할 때. 네, 평등하다. 예. 네. 이 이야기는 좌우명이군요, 왕의. 그렇죠. 왕이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 속에서 신분에 대한 개혁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호통도 하려고 하고 또 노비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정조가 노비들에 대한 전면적인 혁파를 일관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정책들 가령 뭐 고아들이다. 고아가 생겼으면 고아를 국가가 책임지고 10살까지는 길러야 된다. 실제 그 법을 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건 상당히 놀라운 복지 제도네요. 아니 다른 나라에 비해도 지금도 역시 그 정부가 네. 고아들을 갖다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모든 국가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니 뭐 고아원이라고 해서 하여튼 복지기관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네. 당시에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생각들 하다못해 정조가 지금 뭐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 특히나 우리 사회자님께서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나는 네. 관찰사들이 올라온 판결문을 읽을 때 경전대하듯 했다.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고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엉터리 판결이 나오는데 이런 판결들이 거의 대부분이 관찰사가 왕한테 올리는 건 대부분 사람을 사형시키라는 판결문들이거든요. 그렇죠. 왕이 읽는 건 그 정도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기가 경전대하듯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결들인지를 다 잡아내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살린 게 150명이 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었던 일관적인 생각은 모든 백성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또 거기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그 과정에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졌고요. 그것이 24년 내내 그렇게 제외했던 거죠. 그런 생각이 지금 현대 내놔도 뭐 모자람이 없는 인본주의로 보이네요. 저는 그래서 정조에 대해서 미리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18세기 인간이 20세기를 살아간 것처럼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이제 부침이 있는데요. 좀 답답해 보이는 왕도 있고 뭐 자기 스승을 죽이는 왕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어제 저녁에 그런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산이 뭐 나중에 역사가 다 판단한다면서 그냥 지내는 거 엉망진창으로 지내고 뭐 이런 대목들도 있는데 말만 또는 말만 근사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지 않죠. 그건 뭐 네.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말 많은 정책들을 했죠. 네. 이분이 저는 잠을 잘 시간이 있었나 할 정도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그분이 만든 그 여러 제도나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추상화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것들. 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경제적 이익, 즉 부유하게 만들어지는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모든 그럼요. 사람들이 네. 다 장사를 하고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당시에는 소수의 특권 계층만이 상업행위를 할 수 있었죠. 그들이 독점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가 운영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399년 동안 기득권들이 점유해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일들, 이것을 용기 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791년에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다 상업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받지 않았어요? 아유,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즉위 이전부터 정조가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정조가 즉위하고 난 이후에도 정조를 주기로 자객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조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뭐 신하들의 투쟁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있었었고 실제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조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아주 노련하게 그들을 갖다 포용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또 교육도 시키고 또 혼도 내키고 또 유배도 보냈다가 다시 또 끌어안고 이런 그런 뭐 리더십으로서 조율을 굉장히 상당히 선대 잘했죠. 왕들은 그렇게 왕권에 도전하면 뭐 옥사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정조 임금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나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숙종대 같은 경우는 네. 한국 정치라고 해서 이런 정권 교체 그러니까 당파들에 대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러니까요. 네. 정조 때는 그런 일들은 없었죠. 실제로다가 정조가 어떤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조율하는 방식들 뭐 그 우리가 흔히 역사적 용어로 쌍거호대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양쪽의 당파들 갖다 함께 가령 뭐 장관을 노론이 한다. 그럼 차관은 뭐 소론이 하게 하고 또 혹은 장관을 소론이 한다. 그럼 차관을 남인이 하게 하고 이런 형식으로 약 당파들을 조율해 가면서 연대하게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요즘 정치적 용어로는 대연정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것들이 정조 시대의 어떤 정치 방식이었고 인재를 갖다가 과감하게 등용하는 측면에서 어떤 그 당파 이 사람은 이 당파니까 이 자리에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잘하는 그 일에 관직을 부여해서 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정조 시대 때 줄론 탕평이다라고 하는 건데 정조 시대 인사 정책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능력 위주의 정책을 이제 써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어떤 인선을 하면 능력 위주로 했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뭐 유튜버 누나도 들어가 있고 청와대 무슨 지금 오늘 뭐 나온 최근에 뉴스는 어디 누구 사장 아들인가 또 청와대 저 동해 우 시장 네네. 아드님이 지금 5급 행정관으로 근무한다고 아까 저도 오면서 기사 봤는데 실제 정조 시대 때는 그런 일들은 좀 없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역사가 발전한 게 아니라 왕조 시대만큼도 못하다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거네요. 뭐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러나 그 정조 시대는 원체 좀 특별한 시대였어요.
뭐 문화라든가 혹은 또 뭐 정책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어쨌든 그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와는 상당히 좀 다른 차원인데 좀 높은 수준의 어떤 인식과 문화를 가졌던 시대는 분명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비해서 지금의 현재 2022년 7월 15일, 16일, 17일로 나가는 이 시기의 모습들이 조금 그 시대에 비해서 부족하죠. 예. 일단 정조 마지막 질문인데 정조 임금에 대해서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왕이 될 공부를 하고 조선이 만만한 사회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누구나 정조가 되는 건 아닌데 다른 왕들과 유별나게 달랐던 어떤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일단은 뭐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봐서는 그 군주로서 본인이 막중한 책임을 좀 느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철저하게 당쟁의 희생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당쟁이 희생물입니까? 뭐 그렇죠. 뭐 광인이 되고 의대쯤 아니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네. 외피적인 것들이고 네. 본질적인 그렇습니까? 것은 사도세자는 이제 소론과 연대를 했고 네. 아버지 영조는 노론과 연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은 깔려 예, 있었다.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노론 입장에서는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은 집권을 기득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당쟁이 심화됐고 또 권력 간의 다툼이 커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그 앞에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군주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컸던 것이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조를 이야기할 때 길 위의 군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 위의 군주, 길 위의 군주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현장을 본 사람과 현장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행차를 통해서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됐고 그 현실을 갖다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군주와 또 정치가 또 행정가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가졌던 거죠.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아, 예. 오늘 우리는 정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나 했더니 그런 거군요. 현장을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애민 의식이 있어야 되고 한 말씀만 더 보태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성품 거기에 정조가 갖고 있었던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거는 쉽게 갖출 수 없는 아니 그런 것도 아닌가요? 훈련입니다. 훈련입니까? 예, 전 네. 뭐 충분히 훈련이죠.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도 역시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들 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가 조금 더 낮게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식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딱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신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도 어떤 인격적인 존중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책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국가 전체 발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정치인들이 가장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정조의 마음이 아닌가 실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조 리더십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미 200년 하신 이전이었는데 그런 리더십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혁 한신대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